이재명 대표에게 국가폭력이란 무엇일까? 과연 폭력은 누가 흔들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오늘 던집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 듣기 전에 먼저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곳에서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폭력은 국가폭력입니다. 국폭정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이러한 국가폭력 행사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현 정부를 국폭정권이라고 규정했을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를 놓고 이 대표가 국폭정권이라고 한 건데 페이스북 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다라며 기사 하나를 링크했는데 이화영 부지사를 허위 자백 유도했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 그 시각이 반영된 글을 인용하면서 국가폭력 정권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자 폭력은 누가 휘두르냐라며 한 장관이 맞받아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이번엔 들어보시죠. 국가폭력이라고 그랬나요?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자 한 번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뜬금없이 저런 말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폭력, 과연 이재명 대표가 할 소린가라며 한동훈 장관이 받아친 겁니다. 본인이 흉악범을 변호했던 과거 전력, 그리고 이재명 대표권을 수사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보면 이 대표가 그런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출신의 김관삼 변호사님. 아니 좀 생뚱맞아요. 누가요? 이재명 대표가. 왜요? 아니 국가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는 뭐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걸 국가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어떤 특정한 것을 일반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가폭력을 한 거에 누가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이재명 대표의 어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동문서답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할 때도 대장동 관련해서 자기가 다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몸통은 뭐 국민의힘이다, 뭐 한나라당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인터뷰하고 SNS 올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 얘기했죠. 2년 동안 나를 뒤져서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대장동 성남FC 영장까지 청구했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재판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줄지어서 재판받고 있는데도 나온 게 없다. 나온 게 없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했는데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럴지 기소를 안 했을 때 나온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 대납 하나 아직 이제 검찰이 수사를 중인 건지 포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안 나온 게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치 일반화시켜가지고 국가폭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뭐 조폭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폭과 관련해서 자신의 어떤 뭐 경기도 스마트팜이랄지 그다음에 북한 방무와 관련해서 800만 달러 대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알든 모르든 간에 그건 뭐 전에 있던 조폭 아닙니까? 근데 좀 저거 자체를 본인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는 억울하고 또 무도한 검찰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거 자체를 막 국가폭력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본인의 어떤 지지자들, 강성 팬덤층에 대해서 사실은 선동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가폭력이다라고 규정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규정한 건데 사실 검찰이나 여권 쪽에서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막기 위해서 아내 민주당 의원들 박찬대 최고위원이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회유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른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게 여당 시각이죠?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 당이 다 나서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가폭력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 앞에 단서를 하나 단 게 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수사하는 것을 국가폭력이라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를 규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 죄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구속 수사를 받거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것처럼 없는 죄를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 그대로 이거는 국가폭력이 아니라 그냥 정당한 수사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게다가 국가폭력이라는 말을 쓰면서 갑자기 국민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예. 국민을 억압한다. 국가폭력을 통해서 사유화된 검찰 권력을 통해서 국민을 억압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언제 국민을 억압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를 마치 국민에 대한 위협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저는 자의식이 과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의식 과잉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 대한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들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 지금 죄 있다고 보시는 분들 많고요. 이재명 대표 혐의 제대로 수사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 많습니다. 왜 그런 분들까지 본인 어떤 혐의를 받는 국민으로서 퉁쳐가지고 마치 국민을 억압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정당히 수사받으시면 된다. 묵비권 행사하지 마시고 검찰 소환 응하셔가지고 쿨하게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재현 전 부대변인,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이 일종의 어떤 빌드업 아니냐라는 게 여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위한 사전 포석, 빌드업. 그러니까 이런 수사 국가폭력 규정하고 친명 의원들이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런 발언들이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 수사가 아니고 이 영장은 정당한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켜도 사실은 방탄행세가 아니다라는 어떤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빌드업이 아니냐. 그죠. 여당 일각에서는 뭐 이런 관측이 있던데. 뭐 명분 쌓기 뭐 이렇게 그렇죠. 비판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2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수사 결과 즉 그 대장동 때는 이제 핵심 자체가 428억 약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기소할 때는 그것을 쏙 빼고 이제 기소한 상황이고 백현동도 사실 이게 당대표 되고 된 사건이 아니라 2017년, 18년, 5년, 6년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라든지 그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기소를 당장 오늘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에 대한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갑자기 다시 그 백현동에서 그 쌍방울의 그 대북 비용까지 합쳐서 하려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사를 너무 정치적으로 하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 하나이고 두 번째는 야당 대표, 그 야당에만 수사를 한다. 그래서 그 우리가 좀 되돌아가면 대선 후보 때는 사실 그 각자 배우자 리스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 자체가 한쪽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혹시 9월에 영장 청구되는 거 구속 안 되려는 포석 아닙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장외 재판전인 것 같아요. 재판전, 예, 장외 재판전. 장외 재판.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에 미리 사전에 이런 검찰은 우리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증거를 조작한다. 이화영 재판을 회유한다. 지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 플레이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이제 그 검찰 독재위원회라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런 여론전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저는 백현동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뭐, 예, 그렇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영장 심사 받으러 가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